제약회사 직무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하는 중에 질문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약 산업의 구조 및 흐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주고받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들이 많은데 저희가 있는 부분은 이 제조 조금 확대하면 인허가에서 인증, 유통, 이 정도 후단 정도 소비자한테 약이 전달되는 가장 말단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이든 자본이든 자원, 정보들이 연구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화되고 그 제품화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본사 경영계획을 세우는 쪽 있고 계획을 세우는 파트가 있고요. 공장 만들어내는 파트가 되게 크게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업무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약회사는 이렇게 크게 뭐 다른 데랑 이렇게 비슷할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영업하는 조직이 있고 생산하는 조직이 있고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연구하는 조직이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제약회사 내 공장 아니 본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생산 조직에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이공계 전공자들이 이제 진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장님이야 뭐 언제든지 돈 많으면은 바로 업체 만들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너무 쉽나? 사장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냥 바로 사장 되는 건 쉬울 거라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하는 부분은 생산본부 내에서 QA나 QC 또는 생산관리나 생산에 이렇게 직무를 갖고자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공무는 좀 성격이 달라서 뭐 전기라든지 기계 기술, 공조 이런 자격증, 법정 자격증을 확보해야지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배운 부분은 또 아니고요. 또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좀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하는 부분이 되고요. 근데 또 다르게 영업은 또 본인의 그 능력이 또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영업을 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남한테 잘 설명하고 팔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친화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능력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업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게 되면은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케팅은 영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마케팅이니까 잘 팔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해 주는 거죠. 제품을 뭐 총알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어떤 총을 줄 것이냐, 대포를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 하던 사람이 영업으로 가고, 영업하던 사람이 마케팅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마케팅 하는 사람 중에서 약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어요. 또는 뭐, 이공계 전문했던 전공자들도 다 있고요. 이쪽은 다른 영역이지만 갈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이 큰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QC 쪽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는 생산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택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QA든 생산 관리든 이쪽은 약간의 경력이 좀 필요합니다. QA가 하는 일은 제조 공정하고 또는 QC에서 발생된 문서들을 리뷰하고 나서 출하 승인하는 쪽인데 QC 결과를 리뷰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QC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제조 공정의
문서들을 리뷰하려고 그러면은 제조 공정을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QA로 바로 뽑는 경우는 없고요. 현장에서 한 1년 내지 2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QA로 뽑습니다. QC든 생산이든요. 그건 이제 내부적인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QC하고 생산의 경우에는 신입사원들을 뽑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생산 관리도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쪽도 사실 생산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매하는 부분은 신입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생산을 해보든지 아니면 생산 관리에 신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이 있어요. 물류라든지 보관소 관리라든지 이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계획이라든지 흘러가는 사항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업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개발본부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쪽은 사실 RA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쪽은 약간의 우리 전공자들이 이공계 전공자들이 갈 수는 있는데 바로 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QC든 QA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레귤레터리를 조금 배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가져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발하고 임상은 개발은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들이 많고 또는 라이센스 인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 능력을 반드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선택받기가 좀 쉽습니다. 임상은 말 그대로 그 간호사들이 좀 많이 간호적 측면이라든지 의료적인 측면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가 있어요. 또 약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는 있어도 조금 이렇게 진입 장벽들이 조금 높은 부분인 것 같고요. 연구 쪽은 뭐 석박사를 뭐 전공을 하기를 해줘야지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분석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QC에서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CDP를 통해 가지고도 넘어가게 하는 과정도 있어요. 제약 회사의 주요 직능을 보면은 의약품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근무할 수 있는 데가 연구소나 뭐 산학협력 연구소가 되겠는데 업무는 바이오 신약 개발, 뭐 계량 신약 개발, 합성 제제 개발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기술 설계라든지 신제형 개발, 복합 신약들 개발들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더 배우는 거죠. 뭐 학교에서 그와 바이오와 관련된 사항을 좀 더 배우고 그리고 의약품과 관련된 사항들을 제재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배우고 나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격은 뭐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좀 있어야지만 연구소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유 능력은 외국어가 되겠고요. 학술개발 쪽은 이제 제약회사 연구소나 본사 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 정보 수집이라든지 분석,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데에서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고 평가해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임상시험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학술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약사, 소비자를 위해서 표시서라든지 판촉 자료들을 제작하는 역할을 하고 인허가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사실 임상 업무로 보고 있고요. 요 위에 거하고 요 밑에 거는 개발 업무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쪽에서 다 했는데 그때 예전에는 이거를 약사팀이라고 해서 약사가 근무하는 팀이 아니라 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팀이라고 보통 표기를 해서 이런 업무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국내 업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업무 되게 많이 진행되는 상황들이라서 반드시 외국어 능력 필요하고요. 없으면은 계속 마음의 한 켠에 또 늘
아쉬움이 남는 일이 됩니다. 꼭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의약품 생산하고 생산관리 부분은 그 제조와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해요. 그 의약품 생산도 하고 제조 지시하고 공정 진행 사항 관리하고 감독하고 뭐 중간 관리자나 팀장 정도 되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생산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1, 2년 차 정도 지나면은 제조 지시 기록서에 대한 검토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작업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사항도 조사하고 보고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들을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약간의 메인터넌스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알고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생산 쪽으로 오게 되면은 본인들이 현장도 자기 것도 만들면서 기계가 문제 있을 때는 고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업체 불러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과거에는 생산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왠지 모르게 공돌이, 공순이 이런 느낌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현장 작업자들도 반도체하고 제약 그리고 자동차, 뭐 주물, 금형 만드는 데랑 쭉 비교한다 그러면은 의약품 제조 환경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제조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약을 출하를 못하기 때문에 환경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온도도 25도 미만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이상 작업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파우더 같은 경우도 안 날리게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수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생산 쪽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생산에다가 이제 맡기는데 올해도 지금 지난주까지도 아까 전에 봤던 코팅기 있잖아요. 그 코팅기를 생산팀장한테 맡기고 검토하게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 한 6년차, 7년차 되는 담당자한테 그 해외 출장을 보내서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또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정상적인지 그리고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데들을 보고 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선정하고 까지의 역할도 분담을 해주고 있고요. 선정이 됐으면은 그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그 만드는 곳에 외국에 가서 실제적으로 과정도 확인을 하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수까지도 맡기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한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6, 7년 정도 되는 경력자들, 남자들 보통 생산들 많이 들어오니까 그 친구들한테 하면은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중간 관리자가 되고요. 중간 관리자가 된 상태에서는 QA라든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제조 지시 기록서 리뷰를 할 수도 있어야 돼. 공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QA를 이렇게 다시 CDP를 해주면은 그 친구도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데를 가는 거라서 좀 문제죠.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품질과 관련된,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만 하고 품질 관리하는 사람은 품질만 관리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무너져 있어요. 품질 관리하는 사람도 품질 관리 해야 되겠지만 자기 만드는 제품에 대한 생산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 품질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품을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직원도 품질을 몰라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죠. 내가 만들고 있는 거 그냥 똑같이 만들었으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함량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붕의 시간도 알아야 되고 용출률도 다 알아야 돼요. 작업자들은. 가서 내가 만든 것에 대한 제품을 스스로 평가를 하게 하고 있어요. QA하고 QC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업무적으로 원자재 품질 검사, 그리고 의약품 품질 검사, 밸리데이션 CC하고 불만 처리하고 공급자 평가하고. 근데 QA하고 QC하고 이렇게 업무를 보면은 그 QC는 원료가 입고가 돼서 제품이 출하되는 전 과정에서 분석 장비나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적부 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QC고요. QA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가 입고되기 전에도 원료 업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품이 출하되고 나서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제조 공정이 있잖아요. 그 세 분야를 전부 다 아우르는 것이 QA예요. 그래서 원료 공급처를 가서 내가 원하는 규격의 원료를 사올 수 있느냐, 그 원료가 맞느냐에 대한 검사도 공급자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자재업체 평가도 마찬가지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QA 업무 중에서 공급체 평가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료업체가 중국에도 있고 인도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면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해외 실사를 본인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해외 실사를 가려고 그러면은 제조 공정도 다 알아야 되고요. GMP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QC 성적도 리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른 회사 가서 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문제가 되고 너 이런 식으로 만들면 문제가 돼. 근데 이 사업계에서는 나 이렇게 만드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규정은 이렇고 이 규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너네들 이게 문제.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는 이 자료들이 보완돼야 돼. 이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서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언어도 가능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밴드 오디스를 많이 갔어요. 뭐 스페인도 가고 저기 독일도 가고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갔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오지 않아요. 뭐 A라는 업체에서 약을 사면은 한국에 에이전시가 꼭 껴요. 에이전시 통해 가지고 우리도 사게 되니까 에이전시랑 같이 가서 오디스를 하는데 늘 할 때마다 말을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 사람이 또 통역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 QA 팀장은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영어 되게 잘해서 뭐 노르웨이 실사도 보내고 좀 있으면은 저기 독일, 영국 실사도 또 보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뭐 한미도 있었고 보령도 있었고 유나이티드도 있었고 건일에 왔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외국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공 지식 플러스 회사 와서 GMP 능력 확보하고 외국 능력 확보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품질 관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길은 QC로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할 것인지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QC에서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하루 종일 분석하고 내일도 분석하고 모레도 분석할 거예요. 근데 뭐 QC 팀장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그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성향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어요. 생산했던 친구들 중에서 QC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QC 했던 친구들 중에서 QA 보내고 생산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매니저로 키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팀장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됐든 외국 능력은 꼭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업 마케팅 부분은 뭐 그런 맥락으로 갈 수 있는 사항들이라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그 생산본부만 본다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해요. QC는 자재, 원료, 제품, 미생물, 동물, 기기 분석, 품질 승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QA는 허가부터 출하 승인, 소비자 불만까지 관리를 하는 거고, 생산 관리는 재고 관리부터 생산 계획, 공장 계획, 원자재 공급, 위스탁, 물류, ERP 관리를 하고 있고, 생산은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무는 이제 시설, 그리고 생산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본인들의 업무를 진행을 하지만 공무팀한테는 에너지 절감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장비를 어떻게 가동률을 높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미션을 계속 주고 있고, 생산 같은 경우는 늘 생산을 하지만 수요일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공정에 문제 안 생기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공수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계속 미션을 주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QC는 시험법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조금 더 빨리 시험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건 없느냐, 또는 품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누적을 시켜가지고 생산 쪽으로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이냐에 대한 미션을 계속 주고 있고요.
QA는 전반적인 생산관리부터 해서 공무까지 전체적인 제조 공정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품질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원료 품질이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QC의 시험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100%짜리 원료인데도 불구하고 함량 결과가 102%가 나왔다 쳐요. 그럼 2%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줘서 원료를 투입을 해요. 근데 생산에서 조금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또 2%를 낮게 또 측량을 했어요. 그 실제적으로 완제품은 95%밖에 안 되는 사항들이 돼요.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조금의 품질의 오차들이 제품 큰 품질의 오차까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품질 수준을 맞추고 하는 작업들을 매년 반복해서 해줘야지만 정상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나 혼자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해서 지적을 해줘야지만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하고 나면은 교육을 많이 보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팀별로 주간 단위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월간 단위로 교육을 또 하고요. 그리고 경력자들이나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는 그 직무에 맞는 그 외부 교육을 또 보내요. 계속적으로 직무 교육을 순환을 해서 가줘야지만 전체적인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나 약사니까 뭐 다 되겠지 했는데 아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저 단대병원에서 병원 약사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냥 어디 아픈데 뭐 먹어야 돼요? 소화제 먹어요. 어디 아픈 두통약 못 드시면 돼요. 현장 가가지고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분석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처방은 또 뭐야? 위생물 시험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요. 다 배웠어. 다 배워와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 상황. 여러분들도 지금은 직무교육을 먼저 받고 있지만 들어가면 다시 다 배워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직무교육 받고 들어온 사람이 더 낫죠. 바탕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 봤을 때 여러분들 뭐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된 사람들로서 봐서 경쟁력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들어오더라도 어디 가서 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업무들을 다 해봤어요. 이건 안 했어요. 물류는 시키기만 했지. 이건 안 해봤는데 거의 다 해봤어요. 공무팀 같은 경우에도 팀장으로서 내가 일을 했으니까 돌아가는 사항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허가와 관련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어요? 라면 허가만 파면 돼요. 그리고 뭐 제품 시험과 관련된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면 QC 계속 있으면 되는데, 저는 시작이 R&D였고 여기 와서는 QC였고 그리고 생산도 갔다가 QA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좀 넓게 알다 보니까 이렇게 팀장 바로 할 수 있었고 본부장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좀 됐던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 QC팀에 20년 동안 시험만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는 시험에 대해서 제가 별 얘기를 안 해요. 결과 정확하게 나오니까, 늘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전 여기 시험인데 저 한 3년 뒤에 이쪽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좀 평가를 해가지고 옮겨줄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쪽 하나의 업무를 이렇게 목표로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업무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한 8월 때까지 교육 받으시면서 나한테 맞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정해져 있는 회사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 들었을 때는 많아야 5개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확대를 시켜가지고 잘하는 분야, 독특한 분야, 그리고 유명하진 않더라도 분야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매진하고 있는 회사들 좀 찾아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뭐 삼성하고 한미하고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지난번에 면접 볼 때는. 저는 한미는 사실 몰랐어요. 저 때는 한미도 몰랐어. 저는 한미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동아, 유한, 종군당까지만 좀 컸고, 지금 뭐 크다고 한 녹십자, 한미, 그리고 LG, 대웅? 이들은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이 성장해왔거든요. 과거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저 한 20위권, 30위권에 있는 회사들도 나중에 독특한 품목이라든지 기술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위에 상위단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커갈 수 있는 회사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큰 회사를 가게 되면은 매니저보다는 스페셜리스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저는 사실 그 약대를 나오고 약대를 나오고 약제학과 관련된 대학원 전공을 했다 그러면은 동아라든지 유한이라든지 큰 회사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원 때 내가 좋아했던 학문이 생화학이었거든요. 생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생화학을 갔어요. 근데 제약회사에서 생화학 전공자를 원하는 데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저 병특도 때 TO로 갈 수도 있고 약사 면허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도 마쳤는데 왜 나를 안 뽑는 거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결국은 그래가지고 첫 직장이 저렇게 진짜 뭐 여러분들 조화제약 어딘지 모르겠지만 함안에 있는 데인데 그 당시에도 차가 하루에 5번 들어가는 상황이고 통근버스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형들 따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던 기숙사 생활도 하면서 그러는 회사에서 한 4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는 사이토카인도 하고 싶었고 셀 컬처도 하고 싶었고 DNA 관련된 업무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벤처를 가야 되는 거죠. 마크로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쪽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쩔 수 없이 뭐 제품 개발하고 그리고 그 제재 연구하고 그리고 다 배워갔어요. 품질, 안정성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허가부터 해가지고 밸리데이션까지 전 분야를 다 보게 됐어요. 근데 깊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깊은 건 없는데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딱 오니까 그렇게 넓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 QA 팀장 해. 이 분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QA 팀장 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업무를 주더라고요. 근데 QA를 해본 적이 없어요, 또. QA를 책으로 하고 있는 거지. 책으로 보고, 기준서 보고, 다행히 건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쉐링 플라워의 서드 파티였어요. 약을,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국내에 약을 판매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계속 매년에 한 번씩 오디트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만들고 있는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기준수 자체가 미국 기준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서만 맞춰도 수준은 미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준서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뭐 QA 팀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품질 관리 부서가 있었지 그 안에 그 품질 관리하고 문서하고 이렇게 관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QA라는 개념도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했고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게 하는 게 맞아요. 기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세요. 그때 나이는 31살 정도 됐는데 팀장들도 40이었거든요. 근데 뭐 소신해갖고 늘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부적합이니까 부적합 칠 거예요. 와서 사정을 하죠. 나 죽는다.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생산하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한 2시간도 3시간 동안 서로 얘기해가지면서 알겠다. 그럼 내가 다음엔 안 그럴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공장에서 계속 누적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지금부터 더 많은 경험들을 할 거고요. 더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 10년, 20년도 지나서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제약회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들의 전문성, 전공 지식이 기반으로 깔려져, 그건 어디다 버릴 수가 없어요.
생물을 했으면 생물 전공자로서 그리고 화학 전공자로서의 본인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했다가 미생물 시험을 진행을 하면서 GMP를 배워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화학을 전공했으면은 분석화학이라든지 일반화학으로서 기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QC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전문 지식, 생물학적 전문 지식들은 기본으로 깔고 갈 거고요. 회사에서 GMP 가르쳐 줄 거고요. 실무적인 그 기기 운영 방법이라든지 뭐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경력을 키워갈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소신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은 거. 뭐 QC는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결과물에 대한 끝까지 보증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이잖아요. 내가 출하시킨 것들, 내가 만든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그 평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1년차, 2년차 때는 시험 잘못됐다고 몇 번을 시험을 시킬 수도 있어요. 검증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저 결과 이거 맞는 것 같다. 맞으면 저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 시험을 2번 하면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는데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한 번 더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직업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윤리의식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5년차, 6년차 정도 지나게 되면은 본인 밑으로 신입사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료 중에서 조금 본인 진급이 좀 빠르게 되면은 관리자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러면 리더십도 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는 부분이라서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잘 나오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팀장이라 그러면은 4명의 팀원이 있으면 팀원 4명 자체가 100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평균 내가 80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얘한테 120, 얘한테는 70, 얘한테는 100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해서 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또는 파트, 뭐 제품 파트, 뭐 시험 한다 그러면 제품 파트, 원료 파트, 미생물 파트, 결과물 다 나올 거거든요. 시험 계획 다 짜가지고 얘가 이거만큼 다 끝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끝내줘야 되는데 휴가가 안 돼. 근데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면 술 많이 먹게 되는 이유가 애들 데리고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회식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조직 생활을 되게 쉽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근데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좀 어려운 부분은 본인은 스페셜리스트로 가서 내 시험 결과만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본인의 성향도 보고 그리고 본인의 능력도 보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직무를 판단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은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매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연봉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그리고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되겠다, 얘는 내보내야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받아서 성장하는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조직 운영 능력도 배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 한 5년, 6년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선배가 되고 또는 동아리 회장도 되고 학교에서 중요한 임원도 되고 이런 부분도 생기면서 조금은 확보했겠지만 조직에 들어오면 또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전망부터 해가지고 직무와 관련된 사항 처음 들어보는 얘기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아는데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캐파가 좀 달라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던가 아니면은 혹시라도 연락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제가 교수님한테 제 연락처 드릴 테니까
이메일도 좋고요. 전화도 좋고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뭐 질문 사항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없으면은 뭐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니 공식적인 질문이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저도 메일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